처벌해달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사건을 보내는 거. 나한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 다음에 인스타 팔로우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예전에 한번 저희가 형사 법률 용어 정리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유익하다. 뭐 뉴스에서도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라서 되게 이제 조금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계별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수사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소유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소라는 게 뭘까요? 기소. 처벌해달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사건을 보내는 거.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가 절차에서 이제 경찰, 검찰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걸 재판 단계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약식으로 뭐 얼마의 벌금형을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끝낼 수는 있지만 그건 일단 제외를 하고, 보통 이제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재판에 넘기죠. 이거를 기소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검사가 봤을 때 뭐 한번 선처를 해줘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혐의가 없어 보인다 이러면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소유예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 처분, 여기 범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소유예라는 게 그러면 뭐냐, 어떤 조건에서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맞긴 하지만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죠. 뭐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이 있으니까 내가 봐주겠다, 맞아요. 요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사람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판사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판사가 이 사람을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면은 아예 유죄를 못 때리는 건가요? 그렇죠. 검사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기소를 해야만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불기소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피의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의심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은 이제 검사가 쓰는데, 보통 이제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처음에 이제 받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뭐 간혹 이제 나이가 어리고 재질이 경미하고,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뭐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뭐 이번 한 번만 기소를 유예를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과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유예라는 걸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간다, 전과가 생긴다, 이것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기소유예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데, 근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언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육 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계보부여 있는 범죄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교육 많이 붙이고, 그렇죠.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대마초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피시는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맞아요. 그 경우에도 기소유예 때 보면 마약 사범 관련해서 교육받게 만들고 기소유예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래놓고, 뭐 피해자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그친 점, 이렇게 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기소유예 받았다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교육받은 거 빼먹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끝이죠. 그렇죠. 취소되고 기소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기소유예도 있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다는 거.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렇게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법원에는 또 그런 게 있느냐? 있죠. 법원에서는 선고, 유예. 그렇죠. 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결국 기소유예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범죄 사실 인정되고, 그리고 뭐 초범이고 맞아요. 합의되고, 그렇죠. 반성하고 있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 양형 조건 판단해서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서로서 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제 단서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실질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소유예에 거의 버금갈 만큼 죄질이 경미하고, 그다음에 뭐 초범인 거 합의도 됐고, 뭐 이런 사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선고를 했어야 되지만 선고를 유예를 하는 거죠. 선고를 유예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죠? 면소가 되죠. 그렇죠. 면소를 받은 것과 이제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걸 간주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전과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성범죄자에 있어서는 면소 판결의 효과가 조금은 다른데, 보통 성범죄를 받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형 받는 거 이외에도 또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신상정보 등록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선고유예로 끝나게 되면 2년만 신상정보 등록하면 그 그렇죠. 이후에는 등록을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를 이제 목표로 했다가 못 받게
받게 되면은 선고유예를 이제 재판 단계에서 이제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은 2년 동안만 신앙정보 등록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고유예의 효과는 이제 기소유예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선처해주는 전가가 안 생기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뭐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런 건 무슨 용어지? 무슨 개념이지? 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또 추려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